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맞선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사람. 그럼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늘 이야기하잖아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오늘 YMC의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MC와 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이 대한민국 청년의 표상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페이지를 채운 그 인물들, 대한민국을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든 그들을 지금부터 한 명 한 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YMCA가 남긴 한국 근현대사의 위인 중 가장 빛나는 한 명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아마 모두 이분을 떠올리지 않으실까요? 네, 바로 월남 이상제 선생입니다. 자, 이 월남 이상제 선생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1850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젊은 시절 이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명을 좀 보고 오신 거죠. 이후에는요, 또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선의 외교관으로 활동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외교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재필, 윤치호 등과 함께요 독립협회를 설립하셨고요. 만민공동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 집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의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고조왕제가 파견했던 이 헤이그 밀사들을 비밀리에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3.1운동 때는요, 폐후에서 지휘하시다가 체포돼가지고 목고를 치르기도 하셨죠. 이후 이 조선교육협회를 창립하고요, 이 회장을 맡기도 하시는 등 정말 민족을 깨우쳐서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정말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 월남 이상제 선생입니다.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 경기에서 최초의 시축을 하신 분이 이상제 선생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야구 경기에서 최초의 시구하신 분 누구일까요? 그것도 이상제 선생이십니다. 자, 이상제 선생께는요, 정말 이 영원한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의 삶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1903년 53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세를 받고요,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1904년에, 그러니까 54세가 되겠죠. 바로 YMCA 전신이었던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청년회 54세 가입. 네. 자, 이듬해 YMCA 교육 부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그의 삶을 온전히 정말 이 청년 운동에 헌신하십니다. 이 수많은 교육운동, 농촌운동, 체육운동들을 이끄신 분이기에 이 이상제 선생을 영원한 청년, 민족의 스승 등의 이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913년에는요, YMCA 총무, 지금의 사무총장이 되셨고요. 1914년 그는 10개의 YMCA를 규합해서 지금의 한국 YMCA 전국 연맹의 뿌리가 된 조선기독교 청년회 연합회를 조직했고요. 1920년에는 한국 YMCA 전국연맹 회장이 되셨습니다. 1904년 YMCA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1927년 돌아가실 때까지 약 23년을 정말 이 YMCA와 동거동락하시면서 민족과 독립을 위한 운동이라면 교육, 농촌, 체육까지 정말 현장에서 시축, 야구 보셨잖아요. 직접 지휘하셨던 월남 이상제 선생이십니다. 정말 민족의 스승, 조선 청년의 횃불, 그리고 영원한 청년이라 불리는 이 월남 이상제 선생은요, 사람을 모으고 교육하고 인재로 만들어 다시 세상을 바꾸게 한다. 정말 이 YMCA 운동의 근본 정신을 위대한 실천으로 보여준 그는요, YMCA 모습 그 자체이자 미래 YMCA가 나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그 이정표가 되신 분입니다. 헐버트는요, 황성 YMCA 창총의 의장이자 초대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188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유경공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거기 이 교수로 활동한 미국인 헐버트는요, 1893년에 들어서면서요, 배제학당, 아펜젤러 배제학당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교편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학생이던 주시경, 한글 기억나시죠? 이 주시경을 만나면서 한글과 한국어에 큰 애정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된 듯합니다. 그는요, 이 국문연구소를 설립했던 이 주시경과 함께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논문도 발표하시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한글의 띄어쓰기
훈민정음 해례본 보십시오. 한글 띄어쓰기 없거든요. 그 한글의 띄어쓰기 사용을 정립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한글 띄어쓰기를 사실상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외국인 헐버트였다는 사실. 우와! 놀랍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이렇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로 알려주신 분입니다. 자, 헐버트는요, 한국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면서 이 고종의 이 밀서를 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서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는 시도까지 하신 분입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제2차 만국평화회의를 위해서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에 파견되기도 했죠. 결국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된 헐버트는요, 미국에서도 무려 1000번의 강연과 뉴욕타임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셨고요. 3.1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잡지에 계속해서 발표하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선교를 하러 왔다가 한국에 빠져 정말 대한독립 투사가 된 헐버트. 한국인보다 더 절박하게 한국의 국권 회복을 외친 이 파란 눈의 선교사. 그는 사후에 우리나라에서 건국훈장과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하면 떠올리는 이름 누구신가요? 이승만. 그런데 이분이 YMC와 연관이 있다. 요거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승만은요, 1895년인 20살 때 배제학당에 입학했는데요. 잠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조금 전 헐버트가 교편을 잡았던 곳 어디였죠? 유경공원에서 어디? 배제학당.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죠. 헐버트는 선생님으로, 이승만은 제자로. 자, 마침 이 당시 이 배제학당에는요, 학생 YMCA 조직이 있었고요. 이승만은 학생 YMCA 조직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승만과 헐버트는요, 자연스럽게 이 자주적 역사관을 공유하면서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1899년 만민공동회에서는요, 두 사람 모두가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연설을 했겠죠. 그런데 이승만은 이 고종의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이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영어와 성경 공부를 하던 이승만은요, 독립정신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집필 중 많은 영감을 얻은 대상, 그게 바로 선생님, 자신의 스승 헐버트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연을 이유로 해서요, 이승만은 헐버트가 YMCA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YMCA 간사로 활동하면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진지간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을 흘러 광복을 지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의 초대로요, 1949년 이제 스승님을 모신 거라 86세가 된 헐버트가 다시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령과 여독으로 안타깝게도 입원을 하게 됐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국무회의까지 미루고 병문안을 와서 헐버트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헐버트는 바로 이곳 한국 땅에서 죽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묻히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그에게 외국인 최초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고요. 그는 현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두 사람의 긴 우정은 물론이고요, 헐버트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 정말 그 진실된 마음과 노력, 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정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양에서 YMCA 정신을 실천하신 민족주의자 고당 조만식 선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선생께서는요, 평안북도에 세워진 민족교육의 요람이었던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힘쓰시다가 이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교장이 사퇴하시고 평안남도에서 이 독립만세운동 시위를 이끄신 분입니다. 이후 평양에서 유명하죠, 이 국산품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걸 지휘하셨죠. 자, 그리고 조선 밀립대학 설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신 분입니다. 조선일보사 사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언론을 통한 이 민족 계몽에도 앞장서신 분입니다. 1921년부터 32년까지요, 이 조만식 선생이 평양 YMCA 총무, 즉 지금의 사무총장을 수행하던 12년간은요, 회관의 억울한 호소나 정말 딱한 사연을 이야기하러 오는 그 다양한 사람의 발길이 정말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는요, 누구에게든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평양의 조선인 사회를 하나로 엮어나가는 정말 평화의 상징이셨습니다. 이런 조만식 선생을 사람들은요, 와우! 한국의 만디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분단의 현실에 가로막혀 지금은 쉽게 갈 수 없는 평양이지만요, 그곳에도 조만식 선생의 이야기처럼 YMCA와 함께했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평양에서도 YMCA 정신이 다시 피어나고
이 YMCA가 아름답게 재건되는 날이 정말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조만식 선생께서도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YMCA 위대한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도전할 수 있는 용기만 가져오십시오.